연애 8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해서 귀여운 아기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30대 남성 최 씨. 그런데 아이를 낳은 뒤에 최 씨의 아내는 육아용품은 물론이고 비싼 가방과 옷들을 덜컥덜컥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데요. 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산후우울증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찾아간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단순한 산후우울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3년째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내의 쇼핑 중독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는데요. 며칠 전에도 네일아트숍에서 100만 원짜리 프리미엄 회원권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왔다는 최 씨의 아내. 위약금을 물더라도 결제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생활 법률을 재밌게 풀어드리는 별별 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된 사연 한 언론사에서 소개된 사례를 각색한 내용인데, 자, 이수진 기자한테 하나 좀 질문 좀 할게요. 이 기자는 평소에 스스로 나 혹시 쇼핑 중독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었나요? 저는 뭘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갈 때 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들 좀 비슷한 고민들이 있지 않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본인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알겠습니다. 뭐 이수진 네. 기자는 약간 좀 증세가 좀 있는 걸로 하고 넘어가죠. 고생했습니다. 자, 홍 기자. 일단 이 사례는 쇼핑을 과하게 하는 아내와의 갈등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사연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사연 결혼 5년 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쇼핑에 좀 중독된 것 같은 과해 보이는 증상이 있다는 사연, 하소연인데요.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요. 임신 중에 육아용품을 살 수 있잖아요. 물론 홈쇼핑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기가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기어다니기 전에 아기가 아주 좀 한창 커야 되는데 그런데 신발부터 먼저 산다거나요. 아니면 아기가 좀 태어나서 좀 지나야지 책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수백만 원짜리 아동 전집을 삽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막 사면 집에 놓을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책꽂이도 수백만 원짜리 또 사요. 아이고, 그런 식으로 세상에. 소비가 소비를 부릅니다.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이 날 수가 없죠. 어린이 도서 전집은 시작이었고요. 육아용품뿐만이 아니라 명품 옷이나 가방도 사고 수십만 원짜리 그릇 세트도 사고 운동기구도 사고 계속해서 집안에 뭔가 채웁니다. 향초도 사고 향초를 샀으니까 디퓨저도 사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늘리는데 남편이 하소연을 해요. 매일 이렇게 사는 물건들 환불하기 바빴답니다. 반품하고 환불을 진짜. 일일이 해서 한쪽은 계속 사고 한쪽은 계속 보내고 이런 식으로 창과 방패의 세계의 대결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택배비만 모았어도 명품 가방을 샀을 것이다. 이 택배비 얼마나 아깝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서로의 싸움이 잦았습니다. 지금 홍 기자가 그 얘기를 하면서 소장님이 살짝 웃고 계시는데 그 웃음의 의미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보통 모르겠습니다. 이 기자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 여성들이 뭐 호르몬 변화? 뭐 이런 게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 전에 홍 기자 설명한 내용 듣다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사기만 하고 사실 포장 안 되는 게 집에 많아갖고 조금 찔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도성 기자 와이프 얘기가 아니라 본인 얘기다. 네, 제가 샀다가 이제 늦게 뜯어보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이 택배 상자 쌓인다는 거 보면서 조금 찔리기는 했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좀 연애 기간이 짧았습니다. 사랑의 결실이 조금 일찍 맺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이제 사랑의 결실이 생겨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걸 먼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결혼식을 준비해서 식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연애 기간이 짧았고 또 임신과 출산으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어떤 씀씀이가 있는지를 이제 서로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최 씨 이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좀 일시적으로 이런 증세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아내에게 이 충동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판정을 받았고요. 이후 이제 판정 이후에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약을 복용한 지 3년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쇼핑 중독이라는 거는 이것 자체로 이제 병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순간적인 충동이나 집착으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분별 없이 구매하거나 뭐 경제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뭐 정신과적인 질병으로 판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치료가 잘 돼요?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설명드릴 때 사례에서 네일 아트 하겠다면서 100만 원대로 돈을 썼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대 선결제를 하면 할인해주고 혜택을 주겠다. 가격 할인과 서비스 케어를 더 해준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은행부터 달려갔어요. 돈을 뽑아서 곧바로 결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가벼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넘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손톱이 그러니까 짧게 자른 거나 관리를 받지 않는, 그리고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네일숍도 집에서 아주 멉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했어야 됐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원권을 구입한 다음에 그래서 아내도 좀 자책을 하고 남편은 다시 왜 샀냐고 타박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본인의 사례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이 네일 아트 환불을 혹시나 하고 요청을 했다고요? 네, 이때 아내와 함께 숍을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책정된 위약금과 이미 사용된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라도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잘 안 해주거든요. 이미 이 할인된 가격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을 내고 할인된 가격으로 받는 거라서 이런 경우 이제 환불을 잘 안 해주는데, 이 경우에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제 당일에 10만 원이 넘는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라고 그런 입장을 나타냈고요. 따로 계약서가 있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받은 내역까지 들고 가면서 좀 이런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환불을 해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환불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혼 전문 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우리 양 변호사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런 일이 잦아지면 당연히 뭐 갈등, 예. 갈등 커지고요. 이혼 상담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혼까지 진짜요?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이제 가정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생활에 지치게 되면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그래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이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도 이걸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지금 뭐 방송 보시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나도 쇼핑 중독 점점점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방송 전에 저를 포함한 이 출연자 5명이 쇼핑 중독 성향 테스트, 뭐 상당히 뭐 과학적인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약식으로 좀 해본 그런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좀 놀라지 마십시오. 앞서 잠깐 웃어 보이셨던 우리 소장님은 오히려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지영 기자가 최다 득점. 아니 1, 2점 차이로 제일 높은데요. 아니에요. 이 결과가 나오니까 다른 분들이 의심하시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저랑 2점 정도 차이 납니다. 옆에 있는 이도성 선배가요. 이도성 선배가 2점 차이 나는데, 그런데 신발과 양말이 꽃다발까지 사서 책상에 놓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렇게 점수가 낮을 수가 있느냐, 좀 점수의 신빙성, 이것이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기도 했거든요. 갑자기요? 예. 갑자기는 아니고 조금 전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소장님, 일단 이 쇼핑 중독이 이게 네. 그 소장님도 그런 경험, 그런 때가 가끔은 있으셨나요? 저는 없어요. 저는 쇼핑을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일을 근데 하거나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그냥 그런데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틀려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건을 사거나 뭐 구경하는 거나 이런 거에 큰 욕심이나 재미를 못 느끼는데, 제가 아까 왜 웃었냐면 주변에 진짜 많아요. 정말 주변 지인 중에 너무 많고, 또 요즘 이제 전염병 때문에 집에만 있고 그렇죠. 온라인 쇼핑 너무 많이 그렇죠. 하니까 너무 많고, 제 내담자 중에도 뭐 부부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쇼핑 중독하고 연결돼 계신 분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 선입견을 깨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도 그렇지만 쇼핑 중독 그럼 여자일 것 같잖아요. 요즘은 여자 남자 거의 비율이 비슷한 정도로 많이 나올 정도로 남자들도 그 쇼핑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긴장도를 완화시키거나 거기서 일시적인 쾌락을 느끼거나 이런 것으로 자기 심리를 좀 다스리는 게 있는데, 이 쇼핑 중독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냥 뭐 웃고 말 정도냐,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냐, 아니면 말 그대로 중독, 애딕션에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정말 병적으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이냐에 따라 틀리고, 이 중독의 문제다 그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간 경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쇼핑 중독으로 인한 구매, 이거 환불이 될까요?
됩니까 이거? 일단 이게 이 물건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예, 상대방이 어떤 아까 그 네일 아트.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시고 또 네일 아트뿐만 아니라 다른 거 요즘 특히 인터넷으로 구매 많이 온라인으로 구매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쇼핑 중독에서 산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취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성년 후견 제도 같은 게 있긴 합니다.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아예 그거를 좀 박탈하는 건데, 쇼핑 중독이 참 애매해요. 쇼핑 중독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못해서 집을 완전히 그 파탄에 이르렀다 이런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받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정신적인 질환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저도. 그런데 이게 소장님 아까 그 사례자 같은 경우는 뭐 3년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약물 치료로 이게 이 극복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쇼핑 중독이라는 병이 있는 건 아니죠. 우울증처럼 충동 장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충동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그걸 어느 정도 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을 해서 억제를 하거나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충동을 전혀 억제를 못해서 내 생활이 여러 가지로 다 이제 막 흐트러지고 엉망이 됐을 때 그걸 이제 장애로 보고 그런 충동의 문제를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병원의 어떤 약물 도움을 받는데요. 뭐 심각한 경우에 약물 도움을 받는 것도 치료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 쇼핑 중독은 반드시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좀 찾아내면 내가 이것을 막 쇼핑으로 의지해서 내 심리적인 문제를 다스려 보려고 하는 노력을 다른 쪽으로 좀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공허한 걸 채우려고 하는 건지 너무 외로운 걸 채우려고 하는 건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잠깐 물건을 사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다행감도 느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일시적인 다행감이나 일시적인 쾌락이나 기쁨은 있는데 이게 장기가 되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요. 그게 또 고통이 돼서 쌓여있는 옷이나 택배 상자를 보면서 더 절망감을 느끼면서 더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병적인 정도다 그러면 약물 치료든 심리 치료든 아니면 주변의 도움이든 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이 정말 쇼핑 중독에 따른 갈등으로 야 우리 갈라서자 하면 그거 이혼 사유가 됩니까? 서로 갈라서자라고 합의하면 모든 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그렇게 원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만약에 이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너무 낭비가 많다 그러면 그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낭비를 했는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좀 수인 범위를 넘어섰다 싶으면 의외로 쉽게 파탄이 날 수가 있는데 유책 배우자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모호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 정도면 조금 집안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못 살 정도는 아니잖아. 이게 제일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 별별 상담소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